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21년 제44회를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수상 장은진 작가님의 나의 루마니아어 수업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대학 시절에 만났던 어떤 사랑에 대한 추억 회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녀는 죽었죠. 이제 마지막 부분쯤 가면 죽었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되게 수줍어하던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에게, 후배에게 루마니아어를 가르쳐줬죠. 이 선배가 그 루마니아의 어느 안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을 다 번역을 하면서 그녀에게 그 루한 대역본 소설을 전해주던 이 주인공. 근데 갑자기 사라져요, 그녀가. 왜 사라진지 모르죠. 근데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유령처럼 지냈던 그녀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녀가 루마니아로 갔더라. 가서 루마니아 청년과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충격을 받죠. 이 주인공은 원래 루마니아어를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남으려고 했는데 그녀에 대한 충격 때문인가 학교를 나왔죠. 더 이상 루마니아어를 하지 않고. 이런 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은 틈틈이 길고양이를 마주쳐요. 근데 길고양이가 그녀를 자꾸 떠올리게 하죠. 그런 하나의 매개체, 연결체, 회상물로서의 고양이. 그리고 후배도 우연히 만나요. 그러니까 그녀가 떠오른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소설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평이했다. 이런 류의 형식적으로 말이죠.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거 회상, 특히 첫사랑 회상,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죠. 다룰 때 특히 대학 시절 나오고 그녀는 수줍고 왜 그녀는 하필 이렇게 수줍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불만이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소심해야 하나. 음. 형식적으로도 좀 무난하고 평범하고 그녀라는 캐릭터도 너무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따져보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음. 하여튼 전 좀 더 제가 쓴다면 음 좀 다르게 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부분, 그녀가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그리고 인제 후배를 만났잖아요. 그 그녀 말고 그 시절에 후배랑 차 카풀하면서, 출퇴근할 때마다 카풀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구성. 그래서 뻔하다는 거죠. "늦은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은경이. 은경이? 그 은경이 아니고 차은경이요. 동기 중에 은경이가 둘 있었어요. 알지, 차은경. 4년 내내 과 대표 도맡아 했었잖아. 과 대표이기도 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나마 김은경한테 관심을 두고 있었나 봐요.
죽었대요, 김은경. 재작년 가을에 루마니아에서요. 루마니아 교포랑 결혼했대요. 그의 학교 관두고 루마니아로 간 거래요. 선배 체보타루라는 작가 알아요? 루마니아에 그런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 때문에 루마니아로 간 거라고. 참 이게 읽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음, 그녀에게 주려고 했던 단편 소설을 라이터를 꺼내서 소설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양이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울에 고양이를 마주치죠. 음, 그리고 끝납니다. 이런 소설이고 천은영 작가님의 아버지가 되어주 이 작품 좋습니다. 어, 음, 아버지가 되어주. 내가 아까 잘못 말했구나. 헷갈려가지고. 예, 어, 첫 문장이 이래요. 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고 한다. 저 사람은 시골에 내려가 살자고 하는데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다.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지만 벌레는 못 견디겠다. 벌에 쏘여 쇼크 상태에 빠진 적도 있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다.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사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고 한다. 저 각자 저 좋아하는 곳에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정리한 생각이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 시나리오는 아버지가 짰다. 위장 이혼을 한 거죠. 위장 이혼 하려고 다 말을 맞추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시나리오는 무용했다. 뭐 누구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대답할 기회도 없었다. 50년 부부 관계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죠. 나 안 버릴 거지? 진짜 버리는 거 아니지? 음.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소집해요. 이혼을 공표했다. 음. 이혼을 해서 얻게 되는 세금이나 기타 여러 혜택을 언급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진취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당신들의 이혼은 진짜가 아니라 위장일 뿐이며 부부의 관계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음, 그런데 음, 이 자식은 이 화자인 이 자녀는 아버지가 못마땅해요. 뭐 좀 보편적인 한국 가부장들이 그렇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수많은 성격적 결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온갖 폭언과 폭력적 사건들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지 않더라도 수많은 여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통만으로도 이혼의 사유는 차고 넘쳤다. 필요한 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머니의 결단이었다. 음, 음. 나는 좀 진절머리가 났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애를 작정하고 인심시켜 결혼해서는 호강커녕 평생 멋대로 굴면서 함부로 대하고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더니 다 늙어 빠져서야 비굴하게 징징대며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 안다면서 어머니 덕으로 살았다면서 내 어머니를 그깟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여자로 만들다니.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향해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고 살지 그러셨냐고 쌀쌀 맞게 쏘아붙였다. 어머니에게는 이왕 서류상으로 정리가 된 거 진짜로 이혼해버리라는 말도 했다. 이제부터 엄마 인생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내친김에 그동안 내 어머니가 감내해왔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세요. 말이나 좀 곱게 하시던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이혼당해요.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는 어 말이 없습니다. 넌 네 엄마 인생이 그렇게 정리되면 좋겠니? 뭐가? 네 말대로라면 내 인생 참 슬플 것 같아. 나는 좀 황망해졌다.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내가 배웅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두고 떠난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두려움이 이해됐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21살에 나를 낳았다. 음,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는 문성공이었다. 응, 응.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읽어드리면 염리동 한옥집인데 글쎄 처마 밑에 굴비를 엮어서 쭉 걸어놓은 거야. 서울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했지. 무슨 날 되고 그러면 채 양이 음식을 해서 차납에 싸가지고 와. 우리는 고향에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때 빈대떡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네. 기름에 지글지글하게 지져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우린 푸전이나 생선전 이런 것만 먹어봤지 빈대떡이 있는 줄도 몰랐어. 어느 날 채양이 청평이라는 데를 가자고 그러대.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청평역에 내려 배 타고 어딘가로 갔어. 나는 과일 좀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래서 갔는데 채양은 뭘 잔뜩 싸온 거야. 김밥도 말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무치고 아침부터 많이도 준비해왔더라. 강인지 개울인지 자리 펴고 앉아서 그게 수박이었는지 참외였는지 물에 담가놓고는 꺼내 까서 먹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발 좀 첨벙이다가 그렇게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온 건데 얼마나 재미가 나든지 참 좋다 참 좋아 좋다 좋아 계속 그러면서 앉아있었지 뭐야. 다시 배 타고 나가면서 우리 또 오자 약속했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는 가물가물한데 그 느낌은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거야. 아 좋다 참 재미나다 우리 다시 오자. 이 문단 참 좋죠. 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살리는 거. 음. 아버지는 9살 차이 났던 아버지는 나하고 연애합시다 명자씨. 음. 이 어머니는 아버지 그래도 연애를 하죠. 어머니는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 내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무지했고 미숙했다. 음. 근데 좀 아이를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웠죠. 음. 그때 나를 살린 것은 아버지의 두려움이었다. 대기실에서 수술 차례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무서웠다. 큰 벌을 받을 것 같았다.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려세웠다. 일단 살림을 차리고 보자 했다. 이래서 인제 이 화자가 태어난 거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태어난 것을 알렸다. 근데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오죠. 대신 증조할머니가 꼬박 13시간 걸려서 옵니다. 증조할머니는 사흘을 머물다 내려갔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내내 속주머니에 품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준비한 돈 봉투와 함께 건넸다. 편지에는 내 이름과 함께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37일 지나 오너라. 오니라."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좋습니다. 묘사가 너무 좋고 음 어머니는 음 할아버지 아래서 컸다고 하죠. 할아버지가 술잔을 비우면 어머니가 대신 안주는 것 같다. 음. "술 심부름은 나한테만 맡기셨어. 명자가 받아오는 술이 제일이라." 하셨지. 네 그 조그마한 아이가 술병을 들고 오는데 아주 오래 헤어져 있던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명자가 왔구나. 명자가 왔어." 하시지. 그러려고 보내신 것 같아. 반갑게 맞고 싶어서. "명자가 왔구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음. 그리고 인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을 낳고 인제 인제 할아버지한테 간 거죠. 한동안 말없이 술잔이 오갔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누구에랄 얘기를 할 것도 없이 툭 던지듯 말했다. "눈빛이 좋으니 되었다."
그 순간 맞아 죽을 각오로 문지방을 넘었다는 아버지는 울었다. 생애 처음 받아본 믿음과 인정이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꾸짖지도 않았지만 보듬지도 않았다. 음, 떠나는 날까지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머니 대신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술잔을 비웠다. 요 녀석이 한 잔, 요 이쁜 녀석이 두 잔. 어머니가 받아온 술을 비웠다. 할아버지가 내게 요 녀석 할아버지랑 살래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엄마를 향해 빠이빠이 손을 흔들며 미련 없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한다. 그때부터 9살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 부임된 학교 사택을 돌며 살았다. 네, 할아버지는 그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다시 절을 올리고 떠나던 날, 방 안에 오롯하게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그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명자야 하고 그리고 말했다. 이제부터 네가 저 사람 아버지가 되어줘라.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소설 제목이죠. 이제부터 네가 저 사람 아버지가 되어줘라.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단 며칠을 봤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찌 그리 잘 아셨을까? 참 불쌍하게도 살았더나. 그렇죠. 그 어머니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죠.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때리고 미워하고 어떤 어머니는 저 혼자 살겠다고 자식을 매바지로 밀어넣고 도망치고 어떤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낯선 세상이었어.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으니 원망만 남지 우라가 치밀지 누가 나 무시하나 먼저 공격하지. 처음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좋은 술을 먹었는데 왜 흥이 안 나고 화가 나나 왜 매사에 나를 세우고 꾸짖나 그때마다 아버지 말을 떠올렸어. 아버지가 되어주라니. 아버지는 왜 나한테 좋은 아내가 되라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되라 했을까? 방부인지 충고인지 걱정인지 사랑을 줘라 그 말이었을까? 사랑을 받아라 그 말씀이었을까? 일단 사랑을 주기로 했어. 내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르지만 받을 줄도 모르더라. 받는 법부터 알려줘야 했어. 그래야 또 내가 사랑을 받을 테니까. 나는 희생한 적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살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네가 그저 네가 그걸 그저 희생으로만 생각했다면 그게 그저 희생과 인내였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깊은.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었다. 어머니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키웠다. 내 어머니가 키운 것은 한 남자가 아니라 한 세상이었을 것이다. 모자라고 불안정하고 허점투성이인 어떤 한 세상. 어머니는 그 세상을 품어 아버지가 됐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움으로, 보드라움으로, 나긋함으로. 저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사랑, 평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다툼이나 미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살자. 그러면 되는 거지.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 뭐 있나. 품는다는 거죠. 바다의 뜻이 다 받아들여서 바다래요. 바다는 모든 강물,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물이 어떠했든 나는 어머니에게 배웠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로 사는 법을 유리 대병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 아버지에게 가던 어린 계집애의 발걸음을 기남과 비아냥거림으로 누군가의 술잔을 엎을 것이 아니라 가만가만 술잔을 채워주며 귀를 기울이는 법을 내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그랬듯이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의 딸이기도 했지만 내 아버지의 자식이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의 무엇과 아버지의 그 무엇이 공존한다. 어머니의 말대로 나는 아버지를 똑 닮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어머니에게서 정말 뭔가를 배우긴 배웠을까? 사랑을 받는 법을, 사랑을 주는 법을, 어머니가 가르치려 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되는 법을 이제라도 배우게 됐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가 그저 권세를 잃고 힘을 상실한 늙은 남자가 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를 아버지로 가졌으니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참 좋은 소설입니다. 응. 아버지가 되어줘. 그리고 자식이 해석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상과 또 어머니가 증언하는 고백하는 일상이 다르죠. 어머니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정정을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자식한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너희 아빠 집에 먼저 찾아간 게 나였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일어날지 왜 몰라. 다 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있거든.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거든. 그래서 찾아갔지 그 집을. 완벽한 날에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날에 네가 생긴 거야. 완벽한 날에. 이렇게 해석을 달리. 진실이 이랬다. 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이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막 이렇게 막 거의 강간식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나의 나의 생은 뭔가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말하는 난 자발적으로 찾아간 거야. 완벽한 하루였거든. 이런 것이죠. 어, 자, 그다음 소설 한지수 작가님의 야심한 연극반입니다. 아, 이 소설도 감동적인데 전체 스토리가 그래요. 어, 통일교에서 88 올림픽 때 어, 6516쌍의 일본과 한국 남녀를 엮어줬었나 봐요.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통일교인가. 어쨌든 그때의 엄마 아빠가 만났고 결혼해서 이 화자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나를 버린 거죠. 버린 건데 엄마는 일본에 있고 나는 지금 한국에 왔고 엄마가 왜 버렸을까? 나를 왜 혼자 한국에 보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음, 일본에서 연락이 와요. 아빠 데려가라고. 아버지께 죽었어요. 딸님 찾아가세요. 어색한 일본어로. 근데 뭔가 음, 그러면 예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집 나갔던 아빠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 5분짜리 동영상을 어, 보게 되죠. 5분짜리 동영상에서 진실이 다 드러나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건데 이 여기에서는 이 동영상에서는 엄마가 등장하죠. 엄마가 등장해서 연극 같은 걸 합니다. 연극을 해요.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즉흥극이었는데 연극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근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벗어보니까 남자야. 그러니까 여장 남자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엄마는 결국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인데 엄마인 척했다. 어. 근데 왜 그랬을지 궁금하죠? 치매가 진행 중이었어요. 치매가 진행 중이었고 제 딸에게 짐이 되기 전에 이 몸뚱이를 치우려고 해요. 이런 말을 하죠. 참. 그 그리고 인제 이런 얘기를 그 엄마 곧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왜 여자로 살았느냐고요? 갓난아이를 안고 소아과 대기실에 앉아 보셨나요? 그날따라 딸애는 계속 울었어요. 그곳에서 우는 애는 제 딸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거나 젖을 물고 있더군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도 저런 가슴이 있다면 내 딸을 울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 아버지는 우는 날을 달래기 위해 엄마가 두고 나간 원피스를 입어봤다. 냄새 때문이었을까? 그 옷을 입고 나를 안았는데 방긋방긋 웃더라는 것이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입었던 여자 옷을 그거로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딸애가 이유식을 먹고 걷기 시작하면서도 엄마는 계속 필요했어요. 엄마라는 이름은 평생에 걸쳐 필요한 어떤 암호 같기도 하고 세상에 보내는 신호 같은 것이죠. 잠결이나 무심결에 놀랐을 때도 우린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는 아버지로 인해 태어났다. 엄마 자궁에서 살아남았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 옷을 입은 그 순간 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로그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저는 커가는 딸이 알아볼까봐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스토리예요. 그리고 집을 나간 건 엄마고 아빠가 엄마처럼 딸을 키웠더라. 음, 그리고 그 딸은 다시 일본으로 가서 그 아빠를 찾고 있죠. 음,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아빠. 이런 소설 참 좋습니다. 음, 여기까지 음, 모든 작품을 봤는데요. 어, 이승우 작가님의 마음의 부력과 박형서 작가님의 97의 세계가 참 좋아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물론 부재증명도 좋았고요. 윤석열 작가님의 블랙홀이나 천운영 작가님의 아버지가 되어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2022년을 읽어오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상문학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새로운 멤버가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혼자 하려니까 참 별로 재미가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네,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